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 4단원의 14번째 소단원 고전소설 첫 시간인데요. 홍길동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4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길동은 비범한 재주를 타고났으나 영웅 이야기의 특징이죠. 서자라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그 비범성을 발휘할 기회가 막히고 호부호용을 못하는 한을 품게 된다. 그러던 차에 홍판서의 첩인 초라는 길동이 장래에 화근이 될까 두려워 자객을 시켜서 길동을 없애려 한다. 자, 그날 밤 촛불을 밝히고 주역을 골똘히 읽고 있는데 갑자기 까마귀가 3번 울고 지나가기에 갑자기 까마귀가 3번 울고 지나간다. 자, 갑자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전소설의 특징 뭡니까? 우연성입니다. 우연성이 드러나는 거고 까마귀가 3번 울고 갔다 불행을 암시하는 거죠. 비현실성,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길동이 이상하게 여기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짐승은 본디 밤을 꺼리거늘 지금 울고 가니 매우 불길하도다. 길동이 잠깐 팔개를 버려 점을 쳐보고는 크게 놀라 책상을 물리치고 둔갑법을 써서 둔갑법 나왔네요. 요즘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길동의 비범한 능력입니다. 비범한 능력, 전기성, 기이하다 이 소리죠. 그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사경에 한 사람이 비수를 들고 천천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길동이 급히 몸을 감추고 주문을 외우니 갑자기 한 줄기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집은 간대었고 첩첩산중의 풍경이 잠엄하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건 여기엔 한 사람은 초란이 보낸 자객이죠. 킬러죠. 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 특제가 이 자객이 특제예요. 크게 놀라서 길동의 조화가 신기하다는 것을 깨닫고 비수를 감추며 피하고자 했으나 문득 길이 끊어지고 층층 절벽이 가로막아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사방으로 방황하다가 문득 피리 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한 소년은 누구겠어요? 길동이 되겠죠. 나귀를 타고 오며 피리를 불다가 특제를 보고 크게 꾸짖었다.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 나귀를 타고 피리를 불다가 길동은 어떤 모습? 여유 있는 모습이죠.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죄 없는 사람을 해치면 어찌 천벌을 받지 않겠는가? 죄 없는 사람을 해치면 천벌을 받는다. 인과 응보 사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거죠. 소년이 주문을 외우자 갑자기 한바탕 검은 구름이 일어나면서 큰 비가 퍼붓듯이 쏟아지고 모래와 돌멩이가 날리고는 특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살펴보니 길동이었다. 비록 그 재주를 신기하게 여기나 어찌 나를 대적하리요 하고 달려들며 크게 소리쳤다. 주문을 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검은 구름이 일어나고 막 큰 비가 쏟아지고 한다 이거죠. 소년이 주문을 외우니까 큰 비가 일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길동이었다. 이게 홍길동의 비범한 능력, 비범성, 길동의 비범함, 전기성이 또 나오는 거죠. 자, 너는 죽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소란이 무녀와 관상녀를 더불어 상공과 의논하고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니 어찌 나를 원망하리요. 특제가 칼을 들고 달려들자 길동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요술로 특제의 칼을 빼앗아 들고 크게 꾸짖어 말했다. 네가 재물을 타면서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니 너같이 무도한 놈은 죽여서 후환을 없애리라. 길동이 한번 칼을 들어 치자 특제의 머리가 방 가운데 떨어졌다. 길동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그 밤에 바로 관상녀를 잡아와 특제가 죽은 방에 들이치고 꾸짖었다.
너는 나와 무슨 원수를 적게 초랑과 함께 나를 죽이려 하느냐. 길동이 칼로 베니 어찌 가련하지 아니하리요. 어찌 가련하지 아니하리요.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개입해서 말하는 거죠.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길동이 특제와 관상녀를 죽였다. 왜 관상녀를 죽였냐면요, 길동이 집안에 화가 될 것이다. 초란에게 돈을 받고서 그렇게 거짓으로 점을 쳐서 상공을 속였어요. 이때 길동이 두 사람을 죽이고 밤하늘을 살펴보니 은하수는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달빛은 희미하여 슬픈 마음을 더하였다. 분노를 참지 못하여 초란마저 죽이려고 하다가 상공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것을 깨닫고 칼을 내던졌다.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있는 거죠. 길동의 효심.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자라는 걸 알고 용서해 주는 거죠. 자, 멀리 달아나서 살 길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바로 상공의 침소로가 하직을 고하려 하였다. 마침 공도 마침이라 그랬어요. 마침, 때마침, 우연히. 고전 소설의 특징 뭡니까? 우연성이 드러나는 거죠. 공도 창밖에 인기척이 있는 것은 이상히 여기고 창을 열어보니 곧 길동이었다. 공은 길동을 가까이 불러 물었다. 밤이 깊었거늘 어찌 자지 않고 이리 방황하느냐? 길동이 땅에 엎드려 대답하였다. 소인 일찍이, 소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소자가 아니라. 이것은 뭐 신분 차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신분 차별. 길동의 신분을 짐작하는 말입니다. 신분을 짐작하게 한다. 서자라는 거죠. 부모님께서 나 길러주신 은혜를 만분의 1이나 갚을까 하였더니, 자, 부모님께서 나 길러주신 은혜, 이건 뭐라 그럽니까? 부생 모육 지은, 이렇게 합니다.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부모님께서 나를, 어머니께서 나를 길러주시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는데, 집안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 상공께 참수하고 소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상공을 모실 길이 없으니 오늘 상공께 하직을 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길동이 아버지인 홍판서 상공에게 하직을 구한다. 자, 뒷부분 줄거리는요. 길동은 집을 떠나 떠돌던 중 도정의 무리를 만나 뭘 조직했습니까? 활빈당을 조직하여 탐관 우리를 응징하고 백성을 구제한다. 국왕은 길동을 잡으려 하나 길동의 도수를 당해낼 수 없어서 길동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길동은 서울에 올라와 병조 판서가 된다. 그 뒤 길동은 고국을 떠나 율도국을 발견하고 요괴를 퇴치하고 율도국의 왕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홍길동전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 개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종류 국문소설이다. 그리고 영웅소설이고 사회소설이다라는 거 잘 정리해 두시고, 성격은 전기적, 기이하다. 비판적, 사회개혁적 구성, 일대기적 구성. 이것도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며,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조선시대, 공간적 배경은 조선과 율도국. 주제는 부조리한 적서차별과 신분제도 개혁. 두 번째, 해외 진출과 이상국의 건설. 세 번째, 빈민구제 사상. 특징, 정치의 부패와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비판한 최초의 국문소설이다라는 거. 문학사적 의의, 최초의 한글 소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글을 표기수단으로 사용해서 독자층이 확대됐다. 당시 사회제도에 대한 백성들의 저항을 주제화했다. 구세제민이라는 사고를 반영했고, 영웅의 일생이라는 서사 구조를 계승하여 후대 소설의 교량 역할을 했다. 대부분 고전소설이 배경을 중국에서 취한 데 반해서 우리나라를 무대로 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대한 저항 정신이 반영된 현실 참여적인 문학이다. 구성상의 특징, 영웅의 일생을 다룬 영웅일대기적 구조를 보이는데, 고귀한 혈통, 홍판서의 자제, 비정상적인 출생, 12춘섬에게 서자로 태어났는데요.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고 어려서 위기를 맞고 구출자를 만나 위기를 벗어난다라는 거, 자신의 도술로 위기를 벗어나고 자라나서 다시 위기에 봉착, 위기 극복 후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대 사회 현실, 홍길동전 잘 나타나 있죠. 신분의 격차가 있었다. 적서차별이 엄격했다. 그리고 탐관오리들의 약탈이 심했다라는 거 정리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성이다라는 거, 이상하고 기이하여 세상에 전할 만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고전소설의 특징 중 하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홍길동전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